조지 밀러, 67세. 뉴욕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그는 익숙한 외로움을 느꼈다. 아내 메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그 빈자리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시큰거렸다. 건축가로서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빚어내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텅 빈 고층 건물처럼 공허하기만 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오래된 신문을 뒤적이고 그러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센트럴 파크로 향해 그곳에서 그는 가끔씩 눈에 띄는 한 여인, 에블린 클락을 만나곤 했다. 그녀는 60세쯤 되어 보이는 갈색빛 또는 금발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즐겨 입는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여느 때처럼 공원 벤치에서 마주쳤다. 에블린의 강아지가 조지에게 반갑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조지는 어색하게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군요. 에블린이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네, 맑은 공기가 참 좋네. 강아지가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날따라 에블린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다. 그녀의 갈색 눈동자에는 묘한 생기가 흘렀다. 여기에 자주 오시나 봐요? 에블린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조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네, 은퇴 후엔 딱히 할 일도 없. 그냥 바람 쐬러 나오죠. 에블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렇게 공원에 나와 사람 구경하는 게 유일한 낙이네. 그 후로도 그들은 공원에서 종종 마주쳤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지는 자신이 건축가였으며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에블린은 자신은 은퇴한 문학교사이고 남편은 사업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다고 말했다. 따님은 자주 연락하나요? 어느 날 에블린이 물었다. 조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라, 제 딸이죠. 캘리포니아에 살아. 바쁜지 통화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은 보고 있어요. 에블린은 조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그래도 따님이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조지는 에블린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사라였다. 아빠, 잘 지내셨어?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약간 가라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 조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아빠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조지는 순간 당황했다. 에블린과의 만남을 딸에게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요즘 공원에 자주 나가서 그럼 산책을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 사라는 의심스러운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조지는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해. 아니, 그냥 혼자 걷는 거지. 무슨 사람을 만나. 사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조심하셔야 해요. 조지는 딸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잘할. 전화를 끊고 나서 조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에블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저 외로운 노인들의 만남일 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며칠 후 공원에서 만난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제가 파스타를 잘 만들거든요. 조지는 잠시 망설였다. 에블린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왠지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 약속한 날 저녁, 조지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에블린의 집으로 향했다. 아담하고 아늑한 그녀의 아파트는 그녀를 닮아 따뜻한 분위기였다. 식탁에는 이미 샐러드와 빵,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파스타가 차려져 있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블린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와인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블린은 자신의 젊은 시절,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놓았다.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블린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열정적인 연애였. 하지만 결혼 후에는 모든 게 변했어요. 남편은 일에만 몰두했고 우리는 점점 멀어졌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나.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에블린이 앨범을 꺼내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 사진 속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기발랄하고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조지가 감탄하며 말했. 에블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죠. 지금은 그냥 늙고 외로운 여자일 뿐이. 그때 조지는 왠지 모를 충동을 느꼈. 그는 에블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에블린. 에블린의 눈동자가 흔들렸. 그녀는 조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더 꽉 잡았. 조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에블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하지,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조지는 자신도 모르게 에블린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격정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탐닉하듯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조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조지는 에블린의 집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에블린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 그리고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그녀의 집을 나섰다. 미안해요, 에블린.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조지는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조지가 물었다. 저는 에블린 남편입니다. 조지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다. 에블린, 남편이라고요?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네, 어제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죽인 채 전화기를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갈라선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만 아내에게 진심이 아니었다면 더 이상 만나지 말아주십시오. 아내는 여린 사람입니다. 상처를 쉽게 받아요. 전화를 끊고 조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에블린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는 여린 사람입니다. 상처를 쉽게 받아요. 조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에블린을 이용한 것뿐이었다. 며칠 후 조지는 다시 센트럴파크를 찾았다. 혹시나 에블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주 앉던 벤치도 비어 있었다. 조지는 씁쓸한 마음으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조지는 문득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에블린에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감정이었을까? 그는 에블린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여린 마음을 이용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조지는 에블린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더 이상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지는 에블린과의 일을 조금씩 잊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우연히 TV 뉴스에서 에블린의 남편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유명한 사업가였는데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를 보던 조지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다. 에블린의 남편이 체포되면서 그녀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조지는 에블린에게 연락을 해볼까 망설였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로 조지는 다시는 에블린을 만나지 않았다. 가끔씩 센트럴파크를 산책할 때면 그녀가 앉아있던 벤치를 바라보며 그녀를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에블린이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어느 늦가을 조지는 센트럴파크를 걷다가 우연히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에블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고 예전과 다름없이 우아한 모습이었다. 조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까 망설였지만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조지는 멀어져가는 에블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지내요, 에블. 그렇게 조지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만은 않았다. 에블린과의 만남은 그에게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조지는 남은 인생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가끔씩 센트럴 파크를 찾아 에블린이 앉았던 벤치에 앉아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시간은 흘러 조지는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한 젊은 여성, 그녀는 사라와 비슷한 또래였고 왠지 모르게 에블린을 닮은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젊은 여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조지도 미소로 화답했. 강아지가 참 귀엽네요. 여성이 조지의 옆에 앉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제 친구죠. 조지가 말했.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여성의 이름은 클로이였고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조지는 클로이에게서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다. 그녀는 에블린처럼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혹시 에블린이라는 분을 아세요?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클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조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에블린과의 이야기를 클로이는 조지의 이야기를 쉔크맨 이테이타.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조지는 클로이의 위로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조지는 클로이와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클로이는 조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고 조지는 그녀에게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 조지는 클로이를 통해 에블린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어느 날 조지는 클로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클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저일 뿐이에요. 조지는 클로이의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클로이와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조지는 여든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그는 센트럴 파크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에블린이 서 있었다. 조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블린? 당신이 어떻게 여기? 에블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난 세월의 흔적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잘 지냈어요, 에블린? 조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네, 덕분에. 당신은요? 에블린이 대답했다. 나도 잘 지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저도 그래요, 조지. 그들은 마치 오래전 연인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에블린, 조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조지.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했으니까요. 에블린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에블린.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 저도 그래요, 조지.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그들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눈 내리는 공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추억과 회한,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에블린?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에블린이 대답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에블린. 조지가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만이 가득할 뿐이. 그렇게 그들은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났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눈 내리는 센트럴 파크를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들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조지는 에블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관계였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뿐이었다. 어느 날 조지는 에블린에게 말했다. 에블린,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에블린은 조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조지.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슬픔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시선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만의 사랑을 지켜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겨울에 피어난 한 떨기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 조지는 에블린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잘 가요, 조지. 사랑해요. 에블린은 조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그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에블린은 조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를 센트럴파크에 뿌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벤치 근처에. 그리고 에블린은 조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벤치를 찾아 그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조지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에블린은 벤치에 앉아 조지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조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조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있는 곳은 평화로운가요? 에블린은 조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조지. 에블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에블린은 조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조지의 뒤를 따라 평화로운 안식의 세계로 떠났다. 그들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센트럴파크에 남아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외전 사라의 이야기. 조지,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 뉴욕의 분주함 속에서도 아빠와 함께했던 센트럴파크의 벤치에 앉아있으면 마치 아빠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만 같. 아빠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항상 바쁘셨다. 유명한 건축가였던 아빠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빚어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변해버렸. 텅 빈 눈빛, 무기력한 말투, 그리고 깊은 한숨. 나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 그러던 어느 날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에 듣는 아빠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밝고 생기가 넘쳤. 사라야, 아빠 요즘 공원에 자주 나간다. 날씨도 좋고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나는 아빠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나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 아빠, 혹시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 아니, 그냥 혼자 걷는 거지. 무슨 사람을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아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아빠,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야 해요. 나는 신신당부했지만 아빠는 여전히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 그 후로도 나는 틈틈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아빠는 여전히 공원에 자주 나가는 듯했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 나는 아빠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어른들만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아빠를 믿어보기로 했.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급히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나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제발 다시 눈을 뜨시라고 간절히 기도했.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빠는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 나는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빠의 책상 서랍 속에서 낯선 여인의 사진 한 장을 발견해.
사진 속 여인은 아빠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에블린이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영원히 사랑해요. 나는 그제야 아빠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아빠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 나는 에블린이라는 여인이 누구인지, 아빠와 어떤 관계였는지 궁금해졌. 수소문 끝에 나는 에블린의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 나를 맞이했. 그녀는 바로 사진 속 여인 에블린이었다. 에블린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 당신이 사라군요. 조지엣.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블린은 아빠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빠와 에블린은 센트럴 파크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갔다고 했.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관계였기에 그들은 남몰래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 에블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빠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갈구했던 한 남자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 나는 에블린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 아버지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에블린은 눈물을 훔치며 내 손을 꼭 잡았. 고마워요, 사라.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후로도 나는 가끔씩 에블린을 찾아가 아빠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 에블린은 나에게 아빠의 또 다른 모습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녀를 통해 아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 어느 날 에블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에블린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유해는 센트럴 파크에 뿌려졌다. 아빠가 잠든 바로 그곳. 나는 에블린의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기도했. 아빠, 에블린 아주머니를 만나셨나요? 두 분이 그곳에서라도 행복하시길 빌게. 이제 나는 안다. 아빠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에블린과 함께 영원한 안식 속에서 행복할 거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아빠와 에블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시간이 흘러 나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뉴욕에 살고 있고 가끔씩 센트럴 파크를 찾아 아빠와 에블린을 추억하곤 한다. 그들이 함께 앉았던 벤치에 앉아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어느 날, 나는 공원에서 우연히 한 젊은 남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손을 꼭 잡은 채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아빠와 에블린을 보는 듯했. 나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빠와 에블린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나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줄 것이. 그렇다. 사랑은 영원하다. 비록 그 형태는 변할지라도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한다. 마치 센트럴 파크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공원에는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가득했. 나는 알고 있다. 아빠와 에블린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 그렇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마치 아빠와 에블린의 사랑